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성결기 안현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 집단이 뭘까? 행정부, 문정권, 더불어민주당, 국회, 사법부. 제가 볼 때요, 민노총이 아닐까 싶어요. 민주노총. 이 민노총은요, 치외 복권지대에 놓여 있는 것만 같아요. 제대로 건들지를 못해요. 김부겸 총리도요, 집회 열면은 엄정 대처하겠다 어쩌고저쩌고 해놓고요, 끽소리를 못 하잖아요. 손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도 끽소리 안 하잖아요. 그죠? 사법부 판결도 문제가 심각하고요. 작년 8.15 애국자 집회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7월 3일에 민노총 집회를 기억하실 거예요. 이 두 집회 이후에 코로나 확진자가 늘었다, 대유행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정부가 대처하는 방법이, 또 경찰들이 대처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극에서 극입니다. 자, 보세요. 작년에 8.15 광복절 집회 이후에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방역 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다. 대노했대죠. 웃음도 안 나옵니다, 진짜.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노영민 씨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살인자다. 시위 주동자를 살인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정부는요, 집회 주최자를 고발하고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을 했습니다. 경찰들은요, 광화문 일대 참석했던 사람들 기지국가도 동원해가지고 위치 추적을 했잖아요. 얼마나 샅샅이 쥐잡듯이 뒤져냈습니까? 압박을 했습니까? 제가 그때 꽤 많은 사람들을 만났었는데요, 그분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무서웠다고 하소연을 제기했습니다. 심지어 아파트 같은 데서도요, 그 동차원에서 얼마나 압박을 하는지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을요, 낙인 찍어가지고 죄인 되도록 만들어 버렸더라고요. 이게 경찰들이 했던 짓, 문재인 정권이 했던 짓입니다. 방역 당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 광화문 집회 참석한 애국 시민들을요, 애국 국민들을요, 코로나 숙주로 취급을 했습니다. 전수조사했죠. 압수수색 주동자들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죠. 광복절 집회 관련 확진자, 물론 사망자까지 따로 집계하고 발표를 했죠. 언론은요, 2차 대유행이 마치 이 광복절 집회 참가자들 때문에 발생한 일인 것냥 떠들어댔어요. 자,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7월 3일 민노총 집회 직후에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경찰들이 뭐라고 그래요? 민노총 집회 주동자가 출석에 불응해 2차 출석을 요구한 상태이다. 그리고 끝이에요. 아니, 출석을 요구해서 출석을 하지 않으면 공권력을 집행을 해야죠.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가장 강력한 무지막지한 권력 집단이 민노총이라고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건드릴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문 대통령이 뭐라고 해요?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취합니까? 안 취하죠. 이제는 이제 문재인 씨가 하는 말,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기지국의 요청에서 위치 추적하고 압박하는 거 이번에 없었어요. 언론도 잠잠합니다. 대유행으로 지목하지를 않아요. 살인자 운운하는 사람도 없어요. 또 경찰들 제대로 막지도 않았죠. 경찰 동원됐습니까? 막았어요? 안 그런단 말이에요. 작년 광복절 집회 때는 3일 만에 긴급 행정명령 발동하고 6일 만에 강제 수사 들어갔어요. 그때 확진자가 몇 명이었느냐? 최대 확진자가 441명. 그럼 민노총 집회 이후에 지금 최대 확진자가 몇 명이냐? 1378명. 거의 4배 가까이 되죠. 3배 가까이 되죠. 아니, 생각을 해봐요. 3배나 적을 때는 그렇게 강제로 집행해놓고 그냥 다 위치 주석해가지고 그냥 달달달달 볶아놓고 3배나 많은데 왜 지금은 안 그러냐고요. 확진자가 민노총 집회 참가자 중에 한 명도 안 나왔대요. 세상에 이걸 누가 믿어요? 국민들 중에 이걸 누가 믿어요? 문바들 외에는 이거 믿을 사람 없어요. 대통령은요, 한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요, 전 국민의 대통령입니다. 일부 또는 부분 특정 지역의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통합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근데 문재인 이 양반은 달라요. 전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에요. 문바들의 대통령이에요. 좌파들의 대통령이에요. 민주노총의 대통령이에요. 전교조의 대통령이에요. 자기 패거리의 대통령이에요. 자기 패거리가 아니면 적폐. 다 남의 편이에요. 찍어 눌러야 될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늘 갈라치기를 하죠.
부자와 가난한 자를 갈라치게 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를 갈라치게 합니다. 의료진과 국민들을 갈라치게 합니다. 의료진에서도 의사와 간호사를 또 갈라치게 했었죠. 왜 이렇게 다 조각조각 내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국론이 분열되었던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참 심각한 일입니다. 자기의 발로 스스로 내려오지는 않을 거고, 어떻게 했었는지 다음번에 장고를 잡으려고 할 거요. 무슨 수단이든지 쓸 거요. 어떤 짓이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감시를 해야 됩니다. 잘 살펴보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가 나오면요, 국민들이 제대로 들고 일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급 최악의 정권, 무능한 정권, 경제는 폭망시키고 외교는 밑바닥으로 굴러 떨어지고 안보는 완전히 박살나고 국민들은 분열이 심각하고 정서는 불안과 공포로 꽉 차게 만들고 역대급 최악의 무능 대통령 문재인, 역대급 최악의 무능 더불어민주당,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지하는 문바들,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여전히 지지하는 목회자라면, 여전히 지지하는 교인이라면 이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교회를 짓밟는데 예배를 완전히 하찮게 취급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지하는 사람, 저는 이제 그런 분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이 최우선이에요. 다른 무엇보다 말씀이 더 우선이에요. 다른 무엇보다 예배가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 방송을 듣는 시청자 여러분, 잘 분별하시고 정확하게 제대로 반응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눈 달 크게 뜨고 감시하시면서 엉뚱한 짓 저질리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감시자 역할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민노총 대하는 것, 그다음에 애국시민 대하는 것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 많거든요. 널리 알리셔서 눈을 뜨게 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날이 많이 더워요. 건강 유의하시고 물 많이 드시고 그리고 힘도 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